네, 6.4 지방선거가 혼전 속에 치러진 가운데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다시 7월 재보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공석인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이것저것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.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,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자, 일단 총리 인선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,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후보군들 먼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개혁 성향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, 그리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끈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, 또 부정청탁금지법, 즉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져 있죠.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. 일단 청와대로서는 지난번 그 안데이 카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그 두 분은 적임자가 누구라고 보십니까?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많은 여론에서 거론됐던 그 차기 총리의 네. 조건으로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. 개혁성이 있어야 되고요. 네. 또 현장에서 실제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현장형이어야 되고, 네. 또 이러한 부분 등을 여러 가지 사이에 에너지를 모아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정무형 총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거론이 됐습니다. 그래서 네.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거론됐고요. 이후에도 또 김종인, 그리고 최근에는 이원종 전 충북지사 서울시장, 네. 그리고 심대평 충남도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됐습니다.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또 보니까 김의욱 동국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이분은 또 이제 법무부 차관과 그 헌법재판을 지낸 또 율사 출신이지 않습니까? 네. 초심으로 돌아가서 현장형, 정무형, 개혁형 이 총리가 후임 총리로 지명되는 것이 국민 여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네. 오늘 지켜볼 대목입니다. 네, 서 의원께서 네, 어제 현충일 그 기념사에서도 뭐 국가 개혁을 적임자, 그다음에 국민이 요구하는 사람, 네. 이렇게 차기 총리 후임자에 대한 이 기본 인선 원칙을 밝혔다고 언론에도 다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네. 우리 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지금 언론에 한마평으로 오르내리고 있고 기준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박근혜 이 대통령 이 출범 초부터 총리 인연이 네.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양입니다. 매번 두 번 다 지금 낙마를 했고 이번에도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 청렴해야 되고 또 국가 개혁의 행정력도 갖춰야 되고 또 이 국민들의 인기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. 저로서는 이 국가의 이 대통령과 총리 이 지도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 당연히 갖춰야 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개혁 또 국민이 요구하는 사람 능력, 네. 청렴 이런 것들은 기본 아니겠습니까? 네. 그중에서 그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결국 지금 이 시점에 세월호 이후에 특히 더 문제가 됐는데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국가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그다음에 감사원장, 검찰총장, 기타 등등, 네. 대통령 비서실장, 심지어는 청와대의 인사를 총책임지고 있는 민정수석까지 대략 한 10명의 10대 국가 요직 중에서 9명 정도가 경상도 사람들입니다. 아무리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는 일할 수 있는 적임자면 되지 이런 지역 따지지 않겠다 했지만은 네. 이게 대한민국 경상도 공화국은 아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을까지도 좀 이렇게 고려돼야 되지 않겠는가. 예를 들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나 지금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신 오늘 아침에 급부상하고 있는 김의욱 이 동국대 총장 전에 이 헌법재판관 하셨죠. 네. 그분들도 경상도 분들이시거든요. 이렇게 했어야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라고
이 생각을 하겠습니까? 대한민국이 아니고 경상공화국으로 가지 않도록 국민 통합 인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그런가요? 이번에 그 6.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충청권에서 모두 그 야당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충청권 출신의 인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세월호 전국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안배도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네. 실제 국가에게 주어진 개혁 과제들,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적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실제 지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도자, 실질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. 충청권의 여러 가지 뭐 심대평 지사나 이원종 그 전 서울시장께서도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 여러 가지 그동안의 그 경력에 있어서 보면 총리로서 마땅한 적임자입니다만 지금 개혁 과제 관폐라고까지 대변되는 여러 가지 그 관료 문제들 그리고 또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득실 등을 좀 더 원칙과 또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사회로 현장에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초점이 모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. 지역 안배보다는 다른 부분에 좀 실제 개혁을 네.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이 부분이 초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자,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. 자, 이정현 홍보수석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그 이정현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어제 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합니다. 자, 지금 이 부분 속보가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정현 홍보수석의 사표를 그 사의를 하면서 사실 그 7월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개인적으로 이정현 수석은 지난번 이제 그 대선 전에 총선에서 그 광주에 출마해서 상당한 득표를 했었죠. 낙마를 했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광주에서 살신 승인을 하겠다.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면서 출마를 했는데 본인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치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 이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정현 수석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복심이라고 얘기하고 또 몇 명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이 참모 중에 한 사람인데 과연 정치권으로 진출할지 그는 좀 미지수고 본인은 아마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던데, 이 정치권보다는 아마 행정부를 원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듭니다. 네. 아무래도 어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를 할 것이다,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서울 동작을, 하지만 그 상대 후보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일단 그래픽으로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새누리당입니다.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,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, 또 6.4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김황식 전 총리와 이해훈 최고위원, 그리고 이정현 전 홍보수석까지 후보군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. 자,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동영, 천정배 두 상임고문과 안철수 공동대표 측근인 금태섭 대변인, 또 박용진 홍보위원장의 이름도 나란히 올랐습니다. 여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한양대 특임교수까지 지금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그야말로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그렇습니다. 그 730 보건소에서 가장 첨예한 접전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지역으로 여겨집니다.
오세훈 서울시장 때 무상급식으로 시작되어서 서울에 그동안 그 이후에 보궐선거, 총선, 대선 그리고 이번 6.4 지방선거까지 서울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있었던 것이 서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선거 상황입니다. 네. 이번 정몽준 그 서울시장 후보께서도 서울에서 많이 그 14% 이상의 표차로 패했는데요. 네. 특히 그 본인의 지역구인 그 동작에서도 패했습니다. 이 부분에 이제 다시 여당 후보가 어느 후보를 내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잃어버린 또 그 돌아선 그 민심을 달래서 새누리당 집권 여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그런 선거를 치러야 될 텐데요. 네. 지금 여러 가지 그 후보들이 그 거론이 됩니다. 오세훈 전 시장부터 김문수 지사 그리고 또 이해운 전 최고위원 등 그리고 이정현 수석까지 거론이 됩니다. 네. 저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들 중에서도 실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어떤 면이어야 되냐에 대한 면밀한 당 차원의 그 전략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. 네. 서울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또 그 어려워진 서울에 다시 비전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의 또 여러 가지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어떤 후보로 어떤 가치를 내세워서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표심을 얻어야 될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. 네, 서울 그 시장 선거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번 선거의 가장 관심 지역이지 않았습니까? 서울시장 선거. 박원순 시장이 결과적으로 승리도 했고 사실 그 선거 결과만으로 봐서도 정몽준 후보가 그 패하기도 했지만 그 캠페인 과정에서도 그 앞으로의 그 정의원의 그 정치적인 그런 역량을 좀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. 오늘 아침에 어디 일간지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네. 6.4 지방선거 그 승리한 분들, 패배한 분들 뭐 여러 가지 분석하면서 네. 대박, 쪽박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박원순 당시장을 대박, 네. 정몽준 그 후보를 쪽박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좀 웃었습니다. 네. 결국 전국적인 이 선거였습니다마는 어쨌든 정권 차원에서 보나 또 각 당의 입장에서 보나 가장 상징적이고 국민들의 임팩트가 강한 그 지역이 서울이었는데 네. 뭐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과 또 박근혜 그 선거 종반에 가서는 박근혜 이 살리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분의 이 선거 전략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네. 결국 생활 밀착형 정치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박원순식 이른바 그 시장 이 그 새로운 이 모델을 구축했다라고 평가받고 있고 또 그 성공했다 네. 이런 이 평가를 받고 그 결과는 심지어는 이 강남 4구에서조차도 감히 그 전통적으로 그 새정치연합을 대표하는 이 야권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네. 박원순 시장 개인은 일부 지역에서 더 높게 지지가 나왔고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거든요. 네.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전략적으로 보면은 정몽준 후보는 그 전형적으로 이 흙탕물 선거, 네거티브형 선거, 그다음에 아주 작은 그 소구력 약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서울 시민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앵그리맘들을 이렇게 이제 짜증내게 하지 않았나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결국 뭐 역대 선거에서 뭐 그렇게 큰 표차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처음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결과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네,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? 서울시 선거 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서가번 의원의 지적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. 광역의원, 서울시 광역의원의 정당 투표에서는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각각 45.8%로 똑같았습니다. 네.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14% 이상의 표 차이가 났다는 것은 시민들이 정당에 있어서는 두 당에 어느 당에 아주 결정적인 우위를 주지 않고 비슷하게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후보에 대해서는
아주 많은 표 차이로 박원순 시장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죠. 이것은 인물적인 측면에서도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 정몽준 후보가 네. 본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. 두 번째는 서울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정몽준 서울시장의 서울의 어떤 그림 등을 제대로 그려보지 못하고 그래서 표심이 박원순 시장에 갔다. 세 번째는 역시 서가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역시 지나치게 네거티브에 집착한 결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. 네. 물론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약점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과 나경원 후보의 관계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 측에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정말 사실도 아닌 그런 1억 원 피부 그런 설을 유포해서 상당한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몽준 그 후보 측에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.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네거티브 요소들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다. 이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나 이런 부분도 결국 서울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먼저 내세운 뒤에 그런 부정적 인물론에서 부족한 요소를 제시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. 네.